자, 가로코 5번 문제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3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새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이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일단 접근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좋겠냐라는 건데, 자, 이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그죠? 그런 녀석들을 쭉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데, 뭐 작은 수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령이 있다면, 여기 미지수 A가 지금 있죠? 자,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이 A를 없애는 형태로 가야 0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이제 염두에서 보자면, 자, 얼마를 집어넣느냐면, 자, 여기 지금 2를 한번 넣으면 마이너스 4a가 나오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4a가 나와서 a라는 미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로는 2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자, 2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2, 4, a 플러스 3, 2a 플러스 6. 자, 2a가 사라지죠? 자, 그럼 이제 8, 2, 8, 16.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형태, 요 형태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어진 준식 자체가 x-2 곱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x 자, 더하기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개수가 모두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모두 정수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1차식이라면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다음에 x 어쩌고저쩌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있는 부분에 요 나오는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정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걸 쌤이 m과 n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얘랑 이제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2x 자, 전개를 해보시면 2x 제곱에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n 플러스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mn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위에는 요식하고 똑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쭉 적어보면 2n 뭐 이거 n부터 쓸까요? 자, m 플러스 2n 얘가 a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mn이라고 하는 값은 8이 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m과 n이라는 이 값은 8의 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만들어서 mn이 결정나면 a 값이 결정나는 상황인 거니까 얘네들을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m을 적고요. 여기다 n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3이라는 값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말이죠. mn이 1, 2, 4, 8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 이제 n 값도 결정이 될 건데 m8, 4, 2, 1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m에다가 여기다 이제 2를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를 곱하면 16 더하기니까 17이 되겠고요. 자, 8 더하기니까 10이 되겠고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고 얘는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2를 이제 곱해서 더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A에 정수 A가 나올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3이 나오는 개수를 찾는 거나 또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거 있는 건 지우고 똑같은 것도 있는 거 지우면 나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결국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고요. 자, A하고 B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하나가 I, Z반은 Z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자, A 플러스 BI를 세팅을 해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합니다. 예, 뭐 사실 그렇게 풀라고 출제를 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을 우리 이제 조금 선행한 친구들은 이 정도 알고 있다. 자, 사실 Z 바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 I를 곱하면 Z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켤레 복소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의할게요. 어디다가 놓고 볼 거냐면은, 자, 우리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거에다가 올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복소평면이라는 것에다가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로, 자, Z가 A 플러스 BI일 때 Z바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I잖아요. 이제, 자, 그럼 복소평면에서 이 X축은 실수축이고 이 녀석은 허수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실수축, 그 다음에 여기다 허수축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A 플러스 BI라는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 B라는 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얘와 얘를 이 점과 이 복소를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교육과정 외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A-BI라는 이 켤레복소수의 의미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 자, 이 점을 갖다가 보면 바로 여기가 A, B가 돼서 사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예요. 즉 실수축의 대칭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X축과의 대칭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I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복소 평면에서 보면은 90도만큼의 회전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 여기가 I가 되고, 그쵸? 따라서 90도만큼을 회전시킨 녀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짬뽕해서 이 조건을 살펴보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Z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Z바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90도를 회전시키면 Z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90도를 돌렸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이렇게 Z가 있을 텐데 90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Z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녀석이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칭인 상태. 그럼 결국 따라서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 벌어진 이런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Z바에서, 그죠? Z바에서 90도를 돌린 녀석이 Z가 된다. 즉, 여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왼쪽에서도 이 Z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Z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요점. 자,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45도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가 Z가 위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릴 수가 있다. 결국 따라서 우리가 이 Z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여기가 45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 직선, 즉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모두 a, a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테니 따라서 우리가 Z는 어떤 모양새다? a 플러스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얘는 Z 플러스 Z바는 A 플러스 AI에다가 A 마이너스 AI를 더하는 거니까 지워지면서 2A인데 A랑 B랑 같은 상황인 거니까요. 2A는 곧 2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에서 자, 얘를 보시면 I, Z 바는 Z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양변에다가 이 바를 이렇게 취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I는 복수수, 허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Z가 될 거고 얘는 Z 바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얘를 넘겨주시면 I, Z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니은도 뭐하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이제 맞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녀석을 보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 자, 요건 지울게요. 요건 위에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은 z 바분의 z는 뭐다? i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냥 i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z분의 z반은 i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i분의 1이다. 자, 근데 i분의 1은 뭐랑 같죠? 위아래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더하면 0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식을 fx로 난 나머지가 gx래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은 어떻게 쓸까요? 자, x세제곱, 4x제곱, 8x 플러스 8. 얘는 fx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을 모르니까 q 하나 놓을게요. 나머지는 gx다. 자, 지금 얘가 몇 차냐면 2차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 녀석은 당연히 1차 이하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이제 gx로 나눈 거야. 자, 그럼 몫이 q2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f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1차 이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1차가 되게 된다면 이 뒷부분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차라면 여기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얘가 1차라면 얘는 상수. 만약에 얘가 상수였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우리는 k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결국 따라서 이제 fx가 세팅이 되는데, 자, fx는, 자, 요 녀석 전체가 k인 거니까, x제곱 더하기, 자, 넘어간 거예요. 2x 플러스 k다라고 세팅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이 3차식을 말이죠. 얘로 나눴을 때에, 이 나머지 gx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1488이죠. 자, 1488을 321. 오케이. 자, 12K. 자, 요 녀석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1. 자, 집어넣으면 12K가 되겠고, 자, 빼주시면 2, 8-K,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2 들어가게 되면, 자, 얼마입니까? 2, 4, 그 다음에 2K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빼주시면,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니까 4-K 이렇게 되겠고,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8-2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즉, 이 뒤에 붙는 요 녀석 1차 이하의 식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얘는 결국 이렇게 된다. 자, 4-K의 X 더하기 8-2K 이렇게 나오게끔 된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묶어주면 얘가 2로 묶어주게 되면은 4-K, 네,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4-K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밑에 있던, 자, 얘는 얘라는 식을 우리 아직 써먹지를 않았어요. 그쵸? 네,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갖다가 이 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다. 자,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 자리에 바로 4-K에 X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러면 다 지워진다, 그죠? 자,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변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f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건 뭐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되고, 자, k만 남게 되겠다, 그죠? 자, 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k 값이 이제 0이 나왔으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따라서 gx가 완성이 되네요, 그죠? 자, 0 집어 넣으시면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gx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gx를 그냥 구하는 게 답이네요. 그래서 gx는 4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6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랬네요. 자, 얘를 보니까 말이죠. 자, 얘는 일단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당연히 뭐다?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퀄 제로.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일단 0이 아닙니다. 0이었다면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자, 따라서 알파를 양변으로 나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뭐랑도 똑같은 거냐면
알파분의 1, 이거 돌았지. 자, 알파로 나눈 거니까 알파 플러스, 이렇게 쓰면 곤란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알파분의 이퀄 제로와 같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래? 알파 그럼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자, 이 상태에서 쌤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제곱을 했으니까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이죠. 조금 얘를 정리해보면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양변에 이제는 알파 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제곱해서 왼쪽으로 넘겼으니까 알파 제곱이 되고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양변에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를 양변에다 곱해주시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 녀석은 알파의 6제곱 더하기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알파의 6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자, 이걸 양변 제곱하면 알파의 12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이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알파 6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1 알파 제곱 알파 12 이렇게 해서 알파 13제곱까지 더해 가는데, 지금 알파 12제곱은 1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알파의 11제곱, 알파의 10제곱 쭉 해서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알파 값이 1은 아니에요. 자, 저건 뭐 맞았다면 1이었다면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는 녀석이고, 결국 알파는 요것이 0이 되는 그러한 방정식의 해란 말이에요. 결국 따라서 얘가 지금 모두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알파 1제곱부터 12개 맞죠? 11개, 12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3개 항이 있는데 12개가 연속적으로 지수가 늘어날 때 그 합이 항상 0이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13개잖아요? 그럼 거꾸로부터 세면 12개는 여기까지가 다 0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뒤에 있는 12개가 다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알파하고 베타는 저 방정식이 한 거니까. 결국 따라서 이 결과는 뭐랑 똑같냐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의 결과와 같다. 자, 그럼 이 녀석 전개해보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결국 따라서 이 결과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